안녕하세요. 진행자 핫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상간 남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변호사님, 저희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요. 근데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아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 외도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자, 법대로 해보시죠. 내 배우자가 상대방과 부정한 행위, 그 외도라고 합니다.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과연 이혼은 원하지 않지만 그 외도한 상대방에 대해서만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결론은 일단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게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나요? 네, 우리 가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 일단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고, 꼭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그 혼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외도를 한 그 제3자 네. 에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는 내가 소송을 하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자료의 형태로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네. 네. 그러면 이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일단 처음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 여러 가지 재반 사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모든 소송이 그렇지만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배우자하고 그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그것들이 많아야만 법원에 청구를 해서 증거에 따라 사실이 인정되고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가 상대방하고 외도 행위를 했다는 그런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이라든가 통화 기록이라든가 또는 뭐 블랙박스 영상 또는 배우자나 상대방이 외도 행위를 했음을 인정하는 진술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지금 찾아온 의뢰인이 그 상대 배우자하고 그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한 내용들이 카톡 메시지로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인정하는 진술서도 작성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상담을 왔을 때 이미 증거는 상당 부분 확보가 된 상태였고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증거를 수집을 해서 그 증거를 기초로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를 하고 재판을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하시잖아요. 그렇죠. 화가 먼저 나시고 분노하고 그렇게 되면 증거 수집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증거부터 잡는 데 주력을 해야 되겠네요. 그게 참 어려운 말이죠, 사실은. 여러분들 입장이더라도 만약에 내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행위를 했다. 뭐 성관계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그러면 감정적으로 이거를 차분하게 대처하기는 사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맞아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이때 너무 흥분해서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증거 수집에 좀 소홀히 하게 된다면은 법으로도 청구를 해서도 이게 인용받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차분히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증거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논의를 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력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짜고짜 화를 내면 자신의 외도가 드러나서 그 증거를
차단하거나 삭제할 경우가 이제 많이 그렇죠. 생기겠죠. 그래도 그런 일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일단 배우자가 이런 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알았을 때 사실 증거를 수집할 생각부터는 못 하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그냥 감히 이런 일을 저질러 하면서 이제 화를 내고 따지고 좀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 좀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들 다 삭제, 폐기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당한 이 배우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더라도 이 법으로 보호받기가 참 힘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승소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위자료를 얼마를 청구를 해서 얼마를 받아낸 건가요? 일단 이 사건은 처음에 3천만 원 위자료 지급 청구를 했고 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1,500만 원 인용이 되었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 맥시멈을 어느 정도 하시고 그 외에 제3자에게는 맥시멈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 딱 정해진 법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만 일단 배우자나 상대방이나 기본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를 기본 선으로 잡고 청구를 하게 되고, 좀 증거가 많다거나 아니면은 부정한 행위를 한 기간이 길다거나 그 수위가 높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높여서 4천, 5천 또는 그 이상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혼을 안 하신 건 용서를 하시겠다는 의미인 건가요? 그렇죠.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용서를 한 것이죠. 네.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지면 화를 내시는 것보다는 법률 상담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고 어떤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습득한 후에 진행을 하는 게 현명하다고 보실 수 있으시겠네요. 네, 저희 플러스 친구로도 지금 카톡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카톡 상담을 통해서라도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을 들으신 다음에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박병건 변호사 치시면 카톡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1대1로 비밀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